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승철이라고 하고요. 가공 관련해서 좀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LED라고 하는 그 굉장히 정밀한 가공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또 특이한 재질인 스타벅스라는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알루미늄을 가공하셨어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LED 산업 분야의 가공 기술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처음 LED 금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정도까지, 그 정도 스킬까지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많은 실패 사례들과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로는 그 LED 금형 부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정을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벅스의 가공 특성을 이해하고 절삭 속도를 이용해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세부 가공 전략을 알아봅시다. LED 금형에서 사용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스타벅스라는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스타벅스를 사용하는지 아는 건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와 인지에 대한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벅스의 재질 특성, 그 중에 일반 특성으로는 양호한 내식성, 부식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양호한 내마모성, 사출을 진행하는 동안엔 수지에 의해서 금형 부품들이 마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스타벅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모성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탁월한 경면성, 스타벅스 재질로 부품을 가공을 하고 그 부품에 대해 표면을 반짝반짝하는 면을 만들 때 그 격면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양호한 기계 가공성, 스타벅스 재질은 적은 양의 크롬 함량으로 인해 가지고 가공이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크롬 함량이 많으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와 같은 재질을 저희는 쾌삭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열처리 동안 양호한 치수와 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열처리를 하게 되면 열처리를 하는 동안 내부 조직의 변경을 해서 뒤틀림, 휨 등이 발생을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을 가져갑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벅스의 특성 중에 주요 원소 함량입니다. 그 중에 탄소, 크롬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 크롬을 좀 주의 깊게 봅니다. 크롬 함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재질로 대표되는 것이 스테인리스가 있고 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크롬 함량이 많게 되면 이 고유의 연성으로 인해 가지고 표면 조도를 좋게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함량은 항상 확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경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벅스를 열처리를 했을 때는 대략 HRC로 45에서 52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만일 열처리를 하고 쭉 갔다 왔는데 갑자기 공구가 이상 마모가 발생을 했어요. 그거는 아마 열처리가 58 요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 전에는 이런 경도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볼. 그림은 실제 가공 시 공구의 날부가 피삭체를 어떻게 걷어내는지 절삭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런 현상을 절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절삭이란 하나의 날부가 피삭체를 타격하여 피삭체 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구가 너무 빨리 회전을 해서 피삭체를 걷어내게 되면 공구에도 굉장히 큰 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하가 일정량 이상이 발생했던 공구가 부러짐이나 마모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절삭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C로 표현하고 벨로시티 커팅의 약자를 VC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절삭 시 발생하는 열과 공구의 부하 한계를 속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는 항상 원형의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원형의 공구가 1회전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이동거리는 파이의 d를 곱한 값이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공구는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수만큼의 이동거리가 발생을 하고요. 나누기 1000을 해주면 얘가 VC 값이 되는데 왜 1000을 해주냐면 다이아메타는 밀리미터고요. 이것을 메타로 환산을 하기 위한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삭 속도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구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모, 부러짐. 그렇다면 이 절삭 속도를 적당히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절삭 속도의 영향 인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구에 날부와 피삭제가 닿아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있고요. 두 번째, 공구의 인선부가 피삭제의 바닥면과 닿는 데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칩이 모재인 작업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전단 능력에 의한 그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즉, 이 세 종류의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수준의 절삭 속도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삭 가공 시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공구와 공작물 간의 마찰, 두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피삭제, 칩과 공구의 인선부, 칩과 공구의 날부, 그다음에 공구의 인선부와 제품 소재와 닿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그다음에 전단 응력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구 인선부가 급격히 마모가 되고요. 요즘은 이제 코팅들도 많이 하시죠. 그 코팅이 벗겨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급격한 마모가 진행이 되고 심한 경우 공구의 부러짐까지 연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공 조건에 따른 절삭 속도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따른 RPM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재질에 대해서 120에서 150 수준의 절삭 속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재료는, 이 조건은 약간의 경험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구 메이커 또는 재료 공급업체 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재질을 만났다면 1차적으로는 공구 메이커 또는 재료 메이커. 재료 메이커, 공구 메이커가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 메이커 쪽에서 제시하는 절삭 속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공구에서 추천하는 절삭 속도 등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절삭 RPM을 선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타벅스에 대한 120에서 150으로 실제 가공 조건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속도는 즉 VC는 3.14 곱하기 직경 곱하기 회전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누기 1000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VC 값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N,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는 VC 곱하기 1000 나누기 3.14 나누기 10의 수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실제 사용 공구가 10파이 플랫입니다. 이 공구에 적합한 RPM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120에서 150 수준의 절삭 속도면 스타벅스에 적합하다라고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150으로 VC값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150 곱하기 1000 나누기 3.14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4777입니다.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실제 얘까지 잡았냐면요. 만약에 오늘은 150입니다. 근데 공구가 발전을 해서 200이 됐습니다. 300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늘은 4777이지만 그 지난 후에는 기술이 발전한 후에는 6000, 7000, 8000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론적 근거를 이 절삭 속도를 통해서 RPM을 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어떤 재질이든지 저희가 좀 전에 이 과정에서 진행하면서 절삭 속도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찰열입니다. 마찰열은 넓은 면적에서 빨리 비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열이 많이 발생하면 공구 마모는 급격히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은 절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주의하시죠. 마찰열.
그 마찰력만 정확히 관리를 잘 하시면 그 어떤 이제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원하시는 정밀도를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품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